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장애인의 인권, 사회, 문화 등등 모든 일상에서 곱씹어봐야 할 만한 좋은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출판사 한뼘 책방에서 지난 9월 마지막 날인 30일에 출간한 책 기울어진 스크린입니다. 저자인 차미경 작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셨고요. 차미경 작가와 책 읽어드리는 집사 저와는 개인적으로 2008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를 인터뷰하는 방송 작가로 만났고요. 이후에 KBS 3라디오 방송 작가로 또 만나서 장애인물 토파보기라는 코너를 저에게 맡기기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미경 작가는 방송 작가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신 분이고요. 이 책은 부제로 장애 필터를 통해 대중문화 읽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차미경 작가님께서 영화, 드라마, 연극, 소설 등등을 열렬히 감상하시고 장애 당사자의 시각에서 풀어낸 이야기들로 채워진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머릿말을 좀 살펴보면요. 나는 사진을 많이 찍는다. 눈앞에 펼쳐진 순간의 풍경을 오래 간직하려면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나 자신보다 내 카메라를 믿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기왕이면 좋은 풍경을 여럿이 함께 보고 싶은 오지랖이 더 부지런히 셔터를 누르게 한다. 사람들은 SNS에 올린 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로 휠체어에 앉은 내 낮은 시선을 가장 먼저 꼽는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던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나에게 서 있는 사람들과 다른 풍경이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내 사진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잘 찍어서가 아니라 다른 시선 때문이다. 내 낮은 시선이 다른 풍경을 보게 하듯 내가 가진 장애라는 정체성은 다양한 대중문화에서도 다른 것을 보게 한다.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억압받는 여성이 보이고 누군가에겐 홀대받는 가장이 또 누군가에겐 힘겨운 노동 환경이 보이는 것처럼 기울어진 내 시선에는 미디어 안에 숨은 장애가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기울어진 스크린이 차미경 작가의 시선에는 또렷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해서 차 작가는 잘못된 편견과 인식으로 기울어진 스크린을 똑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때로는 삐딱하게 기울어진 스크린에 대해 세상에 말을 거는 것. 이것이 방송을 만드는 대중문화의 생산자로서 동시에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기울여온 나의 노력이었다. 내가 계속 세상에 말을 거는 이유는 내 사진처럼 서 있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나만의 풍경이 분명 있어서다. 또 혼자 하는 생각은 잡념에 그치고 말지만 많은 이들과 나누는 생각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스듬이란 말은 기울어진 것을 균형 있게 보려는 자세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기대는 연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말이기도 하다는 걸 이 책 기울어진 스크린을 쓰면서 새삼스럽게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미경 작가가 장애 필터를 통해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필터를 끼운 안경을 쓰고 책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유명 모 아나운서처럼 광고 큐
하겠습니다. 이 책 기울어진 스크린은 총 3장 48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여러분과 두 꼭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책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S24에서 오디오북을 주문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디오북으로 전체를 들으시면 꽉 찬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고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진짜로 책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불쌍하거나 불편하거나. 장애 있는 사람치고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장소에서 행인들에게 동전 몇 푼 못 받아본 사람 별로 없고, 사탕 한 개쯤 얻어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불쌍해서 주는 일명 적선인 셈이다.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동전을 주고 가더라는 경험담을 요즘도 종종 듣는다. 그뿐인가? 한없이 측은한 눈빛들, 쯧쯧쯧 혀차는 소리 등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겪는 일상 중 하나다. 장애인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우리나라 상황만은 아닌가 보다. 로버트 보구단과 사리노피 클레는 문학, 영화, TV 매체 등에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류해 모두 10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 유형이 동정과 자선 대상으로의 이미지다. 불쌍하고 딱한 처지의 사람으로 비장애인의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미지로 장애인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 초등학생이 장애인을 인식하는 특징을 그림 검사를 통해 분류하는 연구가 있는데, 장애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이웃이나 친구로서 직접 경험한 경험이 있는 아이일수록 장애인을 독립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로 그렸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직접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생긴다기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이나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주로 미디어가 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TV 드라마나 영화, 광고 등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 어떤 이미지들을 보아왔는지 돌이켜보자. 앞의 연구들에서 왜 장애인 하면 가장 먼저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떠올렸는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모금 방송에서 장애인은 불쌍하고 가난하게 그려지며, 드라마에서 휠체어를 탄 인물이 등장할 때는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는 모습이 아주 흔하다. 심지어 밀어줄 필요가 없는 전동 휠체어를 탔을 때도 말이다. 언젠가 한 지상파 방송의 대표적인 장애인 프로그램을 보다가 화가 난 적이 있다.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장애인들이 꾸민 연극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실직을 한 사람, 성적을 비관하는 사람, 시련으로 슬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삶의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들이 다가가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혔다.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 아니냐? 라는 것이 이 연극의 요점. 울먹이던 사람들이 그런 위로를 듣고는 갑자기 함께 환한 웃음을 지으며 끝이 나는데, 정말이지 이게 무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며 위로인가 싶었다. 나는 저들보다 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은 값싼 위로에 불과하다.
왜 행복이 나보다 못한 누군가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손쉽게 처방되는가? 내 행복에 대한 확신을 왜 늘 누군가를 넘어선 우월감을 확인한 후에야 갖게 되는가? 그러한 행복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장애인이거나 소위 가난한 이웃의 불행인 경우가 많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참여 후기를 듣고는 속으로 무척 놀랐던 경험이 있다. 비장애인 참여자들의 소감은 거의 비슷했다. 장애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더라. 저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싶어서 부끄럽더라.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하니 감사하더라. 놀랍지 않는가? 대단한 깨달음인 양 장애인도 사람이구나 느끼는 것도 놀라운데 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다니. 더 놀라운 것은 그 소감을 들으며 무척 불편했던 나와 달리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몹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미디어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시선으로 만들어진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현실을 쉽게 금그어 저편으로 밀어놓고 대상화하면서 이 편에 속한 사람들의 자기 위한적인 성찰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방송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유형의 방송에서 장애인을 그리는 방식이 그러하고 장애인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방송들 역시 이와 유사하다. 안타깝게도 장애를 특별하게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대부분 그렇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 나를 구하지 마세요의 한 장면이 보여준 다른 방식, 즉 상대를 대상화하지 않는 방식이 꽤 인상 깊었다. 이 영화는 경제적 파탄으로 무너져 내린 가정의 아이 선유와 선윤의 반 아이들을 통해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잘 조명한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선유를 향한 마음은 보는 내내 눈물겨웠다. 친구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안타깝게 잃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선유를 잘 챙겨주고 싶었다. 선유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뭐든 나눠주고 싶지만 상처와 자격지심으로 꽁꽁 닫힌 선유의 마음을 여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표현도 서툴고 배려도 서툰 친구들의 마음을 함께 나눌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내는 모습에서 뭉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초콜릿 너 먹어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을까로 주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었다. 초콜릿을 나눠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는 친구가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선유는 다른 친구들과 동떨어진 불쌍한 아이로 대상화되지 않고 초콜릿을 함께 나눠 먹는 또래의 일원이 된다. 누구도 불쌍하지 않다. 도와줘야 하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그저 친구일 뿐. 미디어가 장애를 그릴 때도 그동안 그려온 방식과는 다른 이런 멋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더는 불쌍하거나 불편한 저편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삼총사가 된 친구들이 있었다. 한 친구는 나를 업고 또 한 친구는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로 우린 완벽한 조합이었다. 한 친구가 나를 업으면 나머지 한 친구는 나와 나를 업은 친구의 가방에 자기 가방까지 3개의 가방을 들고 늘
하굣길을 함께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기 전까지, 아니 어떨 때는 저녁을 먹고도 한참 늦은 밤까지 잔뜩 책을 펼쳐놓고 그날의 숙제를 함께 하곤 했는데, 말이 숙제지 글자 한두 줄 쓰고 수다 10마디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숙제만큼이나 중요한 의식이 있었으니 가방을 들어주는 그 친구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 치명적인 의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독히도 음치였던 그의 노래는 말이 노래지 사실 그게 노래인지조차도 잘 구별이 되지 않는 아주 기괴한 소리에 가까웠다. 그 시절 누가 잘하나라는 어린이 동요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거기에 나가는 것. 그 예선에 출전하기 위해 친구는 날마다 우리를 앞에 앉혀두고 그 기괴한 소리를 들려주며 세심한 심사평을 반강제로 종용하곤 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그 의식은 우리에겐 정말이지 괴로운 그 자체였다. 제목만 달랐지 우리 귀엔 다 똑같이 들리는 노래를 친구는 어쩌면 그리도 매번 다르게 심취해 부를 수 있는지 새삼 놀랍기도 하거니와 똑같은 노래 중 한 곡을 선곡해야 하는 압박감은 늘 우리를 난감하게 했다. 음정, 박자, 어느 것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노래를 반복해 들어야만 하는 일은 꽤나 큰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어서 지금 내게 인내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다 그때 그 친구의 노래를 들으며 길러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종편 채널의 쇼 오락 프로그램인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노래 실력자와 음치가 함께 출연해 판정단들에게 음치와 실력자를 알아맞히도록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판정단 선택이 끝날 때까지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지 않고 노래하는 모습도 립싱크로만 보여준다. 또 출연자마다 실력자일 경우와 음치일 경우의 이름과 직업도 다 다르게 설정돼 있어서 판정단은 오로지 보이는 모습으로만 그가 실력자인지 음치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벌써 시즌 9까지 이어지며 방송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내 음치 친구와 함께한 괴로웠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한참을 웃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돌고래 옹알이처럼 노래하는 음치들을 보고 있자면 음정, 박자, 아랑곳하지 않는 그 자유로움과 노래에 대한 열정이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음치였던 내 친구도 그렇게 매력적인 친구였구나 돌이켜보게 된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의 최고 장점은 노래 잘하는 사람만 조명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래를 못하는 지독한 음치도 노래 잘하는 실력자들과 나란히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노래를 못하고도 충분히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는다. 누가 실력자이고 누가 음치인지 판정단과 시청자들을 속이기 위해 동원하는 제작진들의 온갖 교묘한 속임수는 매번 실패하지 않고 잘 통한다. 결국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아는 순간 매번 깨닫게 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심히 놓쳐버리는가 하는 것이다. 선입견 깨트리기. 자신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지적당하는 일이지만 시청자는 그것을 기분 좋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은 어떨까? 소위 정상성에서 벗어난 비정상의 몸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상하고 힘들고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선입견과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보이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고
그렇게 보이는 대로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만들어내는 모습은 그래서 더 왜곡될지 모른다. 그런데 만약 음치는 창피한 것이고 예전에 내가 그랬듯 음치의 노래는 듣기 괴로운 것이라고만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음치도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방송처럼 장애인도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방송이 있다면 어떨까? 국내 최초 배리어 프리 토크쇼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EBS의 별일 없이 산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출연해 다양한 주제의 일상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토크 프로그램이었다. 별일 없이 사는 서로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해보자는 의도겠는데 기대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별일 없이 끝나버렸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양한선 PD는 미디어 비평에서 사람은 생각의 기본 틀, 곧 프레임에 따라 인식한다. 기존 프레임을 부정할수록 프레임은 더욱 강력해진다. 프레임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즉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해야 한다는 조지 레이코프의 말을 인용하며 장애라는 프레임을 잊어버리자면서도 오히려 장애 프레임에 갇혀버린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의 특별함을 부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배리어 프리 토크쇼라는 간판을 내걸지 말고 배리어 프리가 아닌 토크쇼에 장애를 가진 출연자가 나오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적처럼 배리어 프리라든가 장애와 비장애가 더불어 함께와 같이 인식을 고정시키는 착한 슬로건을 과감히 떼어버렸더라면 오히려 장애가 특별하지 않는 자유롭고 유연한 프로그램이 됐을지 모른다. 너몽보가 굳이 음치와 함께하는 이란 말을 내세우거나 음치를 특별하게 부각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음치를 재석하도록 기여하는 것처럼 말이다. 김원영은 그에 져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에서 사진과 초상화를 예로 들며 장애가 매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을 설명했다. 사진은 하나의 순간을 드러내고 그 순간 개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지만 초상화는 긴 시간에 걸쳐 한 사람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콩깍지란 오랜 시간 섬세하게 분별한 그 사람의 미적 요소들이 완전하게 통합된 그 사람의 초상화가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을 한 컷의 사진처럼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휠체어에 앉은 구부정한 모습에 불쌍한 장애인에 불과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바라보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구부정함이 아름다운 곡선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정치적인 선거 홍보용으로 벌거벗긴 채 모욕을 당하는 장애인, 침바지를 두르고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는 장애인, 짐처럼 엎혀서 계단을 오르는 장애인, 이런 한 컷의 사진으로만 기억되는 느낌을 상상해보면 그 단편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인식을 남기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먹보가 음치를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못해도 오히려 노래를 못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음치를 사진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초상화로 보이도록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음치와 실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각자가 가진 매력과 개인이 가진 독특한 스토리를 먼저 충분히 보여주고 시청자들이 한껏 그들에게 흥미와 매력을 느끼도록 한 후에야 노래 실력을 공개함으로써 이미 그를 그 자체로 인식한 시청자들에게는 그가 실력자든 음치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장애가 있든 없든 그가 특별해 보이지 않고 친근하고 매력 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하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TV에서, 영화에서, 어디에서든 많이 보고 만나는 일상이 쌓여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만 부각된 스냅 사진이 아니라 세밀한 아름다움의 통합체로서의 초상화로 장애인을 만날 수 있다. 너목보가 보여주듯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진면목을 인식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목소리 넘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니, 보아야 한다. 움치 말고 장애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깨트리는 문화적 시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